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정부의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지난 2008년 시스템 도입 이후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23만여 명이 119 안심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논에서 일을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자마자 119에서 신고를 받으시는 분이 뇌졸중인 걸 아시고요. 바로 구급대원을 출동을 시켜주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퇴원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하기에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안심콜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력과 병원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하기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10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로 독거노인의 수가 늘고 있고 응급환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구조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인터넷과 IT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는 119 안심콜 서비스를 취재해봤습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119 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자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구급 요청 시 최적의 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긴급 신고 전화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가 독거노인에 한정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에 문제가 발생해서 2008년 9월부터 유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독거노인을 포함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신속한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곤란한 분들이 가입을 해두시면 비상시에 전화만 누르면 바로 찾아가서 119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전상배 할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심한 부상을 입은 전상배 할아버지는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상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파견하는 보훈 섬기미를 통해 간병과 가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보훈 섬기미가 집을 방문해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하고 있지만 뇌졸중 재발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큰 일로 앞으로 넘어지셨거든요. 여기로. 그래가지고 그냥 까무러쳐갖고 그래서 겁나서 이제 119를 했더니 이 밴드 다 끌르고 그러고 편안한 자세를 반드시 베개 비지 말고 들어놓 잠깐 계시라고 빨리 5분 내온다고. 뇌졸중은 응급 상황 발생 시 3시간 안에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져 무엇보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지금 쓰러지셨을 때 그 119가 빠른 시간에 와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등록을 시켜드리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그 119에 신고하면은 정확하게 이 집에 바로 10분 내로 5분 내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뭐 5분 아니면 10분 이 정도로 빨리 도착하시더라고요. 안심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과정이 필요한데요. 집 주변의 119 안전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23만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119 안심콜 서비스. 안심콜은 어떻게 응급환자 구조에 도움을 주는지 119 구급 신청이 접수되는 방재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심콜에 가입한 사람이 구급 요청을 하면 119 상담사의 정보 화면에 자동으로 환자의 상세 정보가 출력돼
신원 확인과 병증 확인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고 정확해진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등록해 놓은 주소라든가 아니면 급할 때 그분이 연락해야 될 그 보호자분, 즉각적인 연락처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19 방재센터에 접수된 구급 요청은 바로 해당 구급대에 전달되고 구급대원들도 출동 단계에서 환자의 정확한 질병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을 좀 더 정확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사전에 등록한 정보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병원 인계 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장비를 준비해 가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구급차로 와야 되니까 그래 현장에 도착하면 기존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AED 장비를 가지고 우리 현장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신속히 할 수가 있습니다. 119 안심콜뿐 아니라 다매체 신고 접수 서비스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서비스. 응급 상황 시 119 다매체 신고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자와 119 상황 요원 간 영상 통화가 가능하고 재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음성 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구급차가 거의 모든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신고 단계에서 신고자로부터 환자의 정보를 추가로 입수를 해서 환자가 중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좀 더 고급화된 고급의 인력이 탔는 차를 추가로 출동해서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 서비스. 기술 발달에 걸맞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건강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